안녕하세요. 본 강좌에서는 명사 파트에서 교재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교재 13페이지부터는 실시간 하이브리드 수업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지금 보시는 강좌는 교재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재 3페이지에 보시면은 1과 나옵니다. 렉처 나인스 노면이라고 하는 명사 나옵니다. 노면은 명사라고 하는 중성명사죠. 다스 노면 명사 나옵니다. 명사라고 하는 중성명사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정말 중요한 문법적인 세 가지 아셔야 됩니다. 그 유명한 성수격이라고 해서, 성수격도 명사니까 자기만의 성이 있긴 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성이 되고요. 뉴메루스는 대어 뉴메루스가 되고, 카수스도 역시 대어 카수스가 됩니다. 명사가 나오면은 성수격을 확인해야 됩니다. 교재 4페이지 가시면요. 자, 교재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재 4페이지에 독일어 명사의 중요한 특성을 정리한 부분이 나옵니다. 독일어 명사는 첫 번째, 언제나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모르더라도 문장 중간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면 명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 명사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할 거고, 그 명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성을 가질 겁니다. 남성 명사이거나 여자 명사이거나 중성 명사일 거고, 그리고 명사는 셀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수 징굴러라고 해서 문법적에 이렇게 표시할 거고, 두 개 이상 복수는 플루럴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독일어 명사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명사는 항상 문장 속에서 언제나 격으로만 나올 건데, 노미나티브 1격이거나 게니티브 2격이거나 다티브 3격이거나 아니면 아쿠사티브 4격 중에 하나로 나올 거고, 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재 17, 18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 하이브리드 실시간 수업에서 자세히 다뤄보실 겁니다. 교재 4페이지에서는 독일어 명사의 중요한 특성 4가지 나옵니다. 언제나 대문자로 시작할 거고, 독일어 명사는 항상 셋 중에 하나의 성을 가져야 됩니다.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중성일 거고, 그리고 하나는 단수, 두 개 이상 복수로 표시할 거고, 독일어 명사는 항상 1격이거나 2격이거나 3격이거나 아니면 4격, 4개 중에 하나의 격으로 나올 겁니다. 교재 5페이지 가시면은 명사의 성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성, 게누스라고 하는 문법적인 단어 나오고, 명사의 성은 세 가지입니다. 남자 명사이거나 여자 명사이거나 중성 명사일 겁니다. 성은 두 가지입니다. 자연적인 성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을 말합니다. 만이라고 하는 단어 남자일 겁니다. 몸이 남자니까 남자의 성을 가지는 거 큰 문제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라우는 여자라고 하는 여자 명사입니다. 신체가 여자니까 당연히 여자라고 하는 성 저희도 의심할 수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거고, 킨트라고 하는 단어 어린아이라고 하는 중성 명사 나왔습니다. 아기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니까 중간 단계니까 중성이라고 하는 건 크게 문제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 보시면요. 아래에 문법적인 성이라고 하는 부분 나옵니다. 문법적인 성은 언어학적인 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어학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베아크는 산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고, 방크는 은행이라는 명사가 되고, 그리고 하우스는 집이라고 하는 명사일 겁니다. 왜 산이 남성이라는 성을 가지고, 왜 은행이 여성이라는 성을 가지고, 왜 집이 중성인지에 대한 설명을 사실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언어학적인 성은 저희가 이해하고 그냥 빨리 많이 읽어서 입에 친하게 외우셔야 되는 표현이 되고, 학원 교재에서 문법적인 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가 되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고, 학원 교재를 보시기 전에 학원 교재 보조에 맞춰서 만든 보조 자료를 보시고 교재로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독일어 명사의 사용을 맞춰보자고 제가 연습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록이라는 단어, 호제, 햄트가 보입니다. 스커트는 여자일 것 같지만 사실은 남성이라는 성을 따로 가지기 때문에 스커트라는 단어를 외우실 때 데어록, 스커트로 같이 외우셔야 되고, 바지, 여성입니다. 셔츠, 중성입니다. 이번에 레펠과 가벨과 메스가 나오는데, 레펠과 가벨,
둘 다 마지막에 AL로 끝나니까 어쩐지 명사성이 같을 것 같은데 숟가락, 수저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이고요. 그리고 포크는 중성이고요. 나이프는 포크는 여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이 되고 나이프는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번에 마지막에 레펠이고 2번에 가벨인데 단어 마지막에 A로 꺼졌으면 명사성이 같았으면 좋겠는데 수저는 남성이고 포크는 여성입니다. 속상하네요. 3번에 신체, 코, 다리가 보이는데 우리 몸 신체는 남성이고요. 코는 여성이고요. 다리는 중성입니다. 그래서 1, 2, 3 모두 자 1번, 2번, 3번은요. 모두 같은 성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각각 1번은 남성이고 2번은 여성이고 3번은 중성이 됩니다. 4번에 가십니다. 1번에 프론샤프트 예쁜 단어 나왔습니다. 2번에 주옥에 3번에 아이퍼주트 4번에 파우스트 주목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 파우스트 있습니다. 라헤라고 하는 복수라는 명사도 나오는데 1번 빼고 2번부터 5번은 별로 좀 좋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 단어들 전부 여자 명사라고 구분합니다. 대체로 샤프트를 끝나도 여자 명사라고 구분하고 그리고 단어 끝이 테나 에로 끝나면은 대부분 확률상 여자 명사를 구분합니다. 교재에 단어가 남아 있답니다. 샤프트를 끝나도 여자 명사를 구분하고 테나 에로 끝나도 대부분 여자 명사 어미로 구분합니다. 4번에 있는 5가지 명사 모두 여성 명사입니다. 5번에는 슈톨츠라고 하는 멋진 단어 나오고 미스트라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슈톨츠는 자랑은 남자의 것이랍니다. 대어 슈톨츠가 되고 2번에 미스트라웬은 단어가 다소 길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입니다. 먹다라고 하는 동사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SN이라는 동사가 있고 SN이 명사를 만들 때 SN이 명사가 만들어질 때 SN 그대로 씁니다. 동사를 명사로 만들 때 알파벳 변화 없이 그대로 명사가 되면 중성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믿지 않다라고 하는 미스트라원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다라고 하는 불신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요. SN으로 만든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미스트라원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고 동사를 그대로 명사로 만들 수 있으면 중성이라고 합니다. 미스트라웨는 중성이 됩니다. 6번에 귀여운 토끼와 다소 무서운 사자가 나온 듯 같지만 토끼는 여자 명사일 것 같고 사자는 남자 명사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독일어는 대부분의 동물 짐승은 남성으로 구분합니다. 보신 것처럼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성과 맞지 않는 게 간간히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교재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새 명사어의 종류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제목들을 한 번에 정리한 겁니다. 학원 교재의 제목 아래 명사 예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많은 부분들을 지금 우선 제목으로 한번 정리한 거고 이 타이틀에 대한 예가 된 단어는 교재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남자 명사 모두 11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는 신체가 남자면요. 당연히 남성일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2번은 das Schwein, die Katze, das Pferd 이런 식의 명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동물 짐승은 남성이랍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시간 명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 제가 남성 명사가 아닌 시간 명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독일어는 시간 명사 대부분 남자 명사인데 그 말은 남자 명사가 아닌 시간 명사를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남성 명사가 될 겁니다. 1초라고 하는 die 제쿠인데 1분이라고 하는 die Minute, 밤이라고 하는 die Nacht, 주라고 하는 die Woche, 그리고 주말은 das Wochenende, 1년, 2년, 해년은 다스야가 되고 1년이 100개가 되면 100년 1세기라고 할 겁니다. 다스야 혼더트가 됩니다. 이런 시간 명사를 제외하고 독일어 시간 명사, 남성 시간 명사입니다. 3번에 하루를 시간으로 나눈 시간 명사에서 밤을 제외하고 아침부터 저녁은 남성이 됩니다.
4번에 월화수목금토일도 남성명사고요. 1월달부터 12월달도 남성명사입니다. 계절 역시 남성이라는 성이 가져가고 그리고 날씨 명사, 날씨 표현 단어들도 남자 명사가 있고 방위 역시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술과 관련해서 다스피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는 전부 남성이고 교재 예가 나온답니다. 10번에 교재 8페이지 10번에 나와 있습니다. 직업명사 교재 8페이지 10번에 나와 있을 건데 직업명사의 시작도 남성명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11번에 이런 어미로 끝나면 남자 명사를 구분합니다. 이런 어미로 끝나면 독일어는 남자 명사를 구분하고 교재에 예가 되는 단어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번에 가시면은 독일어 여자 명사 5가지를 구분합니다. 신체가 여자면 당연히 여자가 맞을 겁니다. 예외적으로 소녀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메텐이라고 해서 소녀 여자아이도 신체가 여자인데 얘가 왜 중성이라는 성을 가지는지는 본 강좌 마지막에서 잠깐 보시게 될 겁니다. 다스메텐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여자분들은 여자라는 성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나무와 꽃은 여성입니다. 동물 짐승은 남성이고 꽃과 나무는 대체로 여성이라는 성을 가집니다. 3번에 8페이지 남자 직원 명사에다가 인을 붙이면 여자 직원을 만들 수 있고 9페이지 3번에 교재에 예가 된 단어가 잘 나와 있습니다. 4번에 동사 가지고 명사를 만들 때 파생이라고 합니다. 동사가 명사를 만들 때 단어 끝이 태나 에로 끝나면은 여자 명사를 구분하고 교재 10페이지에 다양한 명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5번에 여자 명사 어미가 사실 가장 많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로 끝나는 것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단어들, 이런 어미로 끝나면은 여자 명사를 구분합니다. 교재에 5가지 타이틀에 대한 예가 되는 단어들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3번에 중성명사 4가지입니다. 중성명사가 제일 적은 편이긴 합니다. 동사를 그대로 명사를 만들면 중성이라는 성을 가지게 될 거고 2번에 명사를 작게 만드는 것 축소형어미라고 하는데 hand 또는 line을 써서 독일어 명사를 작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슈히테라고 하는데 디게슈히테, 디게비에 이런 단어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독일어 명사가 시작이 게로 시작하는 대부분 중성명사라는 성을 가지고 4번에 오나 우미나 멘트로 끝나면은 중성명사로 구분합니다. 보고 계신 자료에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남자 명사 11가지에 대한 타이틀만 따로 정리한 거고 2번에서 여자 명사 5가지로 교재에 나와 있고 3번에서 중성 명사 4가지 나옵니다. 해당 예가 되는 단어는 교재에 잘 나와 있고 교재에서 곧 잠깐 확인하실 겁니다. 교재 6페이지에 시간명사가 나올 건데 시간명사 앞에서 시간명사 격을 지배할 수 있는 전치사는 an과 in으로 나옵니다. 시간명사에 an을 쓰는 경우 5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명사 남성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아침에라는 우리말 단어를 붙일 거면 시간명사 아침에는 an이 나올 거고 an 다음에 정관사가 삼격이 돼야 됩니다. 남자 삼격 정관사 an 다음에 댐이 볼 거고 독일어는 전치사와 정관사의 축약형 약속을 또 지켜야 될 겁니다. an 댐은 축약에 따라서 am이 될 거고 아침에라고 할 때 우리말에는 독일어는 am이 책임지게 될 겁니다. 1번에 안목엔을 만든 방식이 이해가 되신다면 2번부터 5번도 문제없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규칙은 규칙이라서 먼저 하셔야 되고 예외는 또 보조적으로 맞춰야 될 건데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명사 맞으면서 하루의 시간에 속하는 거 맞으면서 예외적으로 여성이라는 성을 가지고 밤이라고 할 때는 in their night가 됩니다. 이 5개 중에 하나를 확실히 이해하셔서 응용을 하셔서 만드셔야 되고 예외적으로 in their night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하루의 시간명사 나옵니다. 자, 시간명사 요일 명사도 남성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몬탁은 월요일이 될 거고 그리고 존탁이 일요일이 맞을 겁니다. 시간명사에 우리말의 에라고 할 때 단계를 따라서 안이 삼격지배하고 안됨을 거쳐서 결론은 안몬탁이 월요일이라는 표현을 만들 겁니다. 1년 365일 모든 특정한 하루 독일어는 정관사 씁니다. 2022년 7월 20일에 라고 할 때 우리말과 독일어는 어순이 반대로 갈 겁니다.
2022년 7월 20일에 라고 할 때, 자, 우리는 연도를 먼저 쓰지만 독일어는 보시는 것처럼 날짜를 먼저 쓰고 그리고 월이 율리가 나오고 마지막에 연도가 나올 겁니다. 우리말과 독일어는 어순이 반대로 가는 듯 합니다. 우리는 연도를 먼저 쓰지만 독일인들은 날짜를 먼저 쓰고 그리고 중간에 월이 나오고 마지막에 연도가 나오는 방식으로 표시할 거고 모든 특정한 하루는 결론이 아니 격집에서 우리말의 에라고 하는 표현 아미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숫자 20 다음에 점이 보이는데 이거는 서술로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문법적으로 약변화를 읽으실 건데 이 부분은 저와 2과에서 보시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서술 약변화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모든 1년 365일 특정한 하루를 우리말에 말하는 2022년 7월 20일에라고 할 때 우리말의 에가 독일어는 아미 표현해 줄 겁니다. 이틀이라는 시간, 주말로 넘어갑니다. 주말에라고 할 때 역시 결론은 아니 격집을 해서 마지막에 주말에는 독일어가 암이 책임질 겁니다. 주말에라고 할 때 안 보케넨데가 될 거고 예외적으로 독일 전체 공휴일일 겁니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중요한 공휴일들 관사 없이 안이 격집해야 할 겁니다. 관사 없이 안 다음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쓰시면은 적절한 표현이 되고 휴일이라는 단어는 단수 복수 모두 가능한데 단수를 쓰면은 보시는 것처럼 an Freitag 휴일에가 되고 휴일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쓸 때는 an 다음에 무관사를 씁니다. 휴일들에라고 할 때 관사 없이 an Feiertagen이 휴일들에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어 줄 겁니다. 1번과 2번에서 시간 명사가 전치사 안을 만나는 예문을 보신 거고 3번에 비교적 긴 시간 단위라고 해서 이인 다음에 나오는 시간 명사 1번에 주중에라고 할 때 주라는 단어 여자 명사입니다. 주중에 만날까요? 월화수목금 주중에 만날까요? 라고 할 때 in therefore 했을 거고 2번에 보시면은 1월 달은 야누아가 될 거고 12월 달은 데체엠버가 될 겁니다. 모든 월 앞에도 결론이 전치사 인이 집에서 결론은 7월 달에 라고 할 때 인율류가 될 겁니다. 3번에 전치사 인 다음에 계절명사 나올 겁니다. 여름에라고 할 때 인이 격집하고 결론은 여름에라고 할 때 임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1년으로 넘어갑니다. 연도가 나올 때 전치사 인이 격집할 거고 마지막 보시는 것처럼 임야 다음에 연도가 나올 건데 연도 표시하실 때 주의하실 거 나옵니다. 무심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가끔 하시는데 이거 틀렸고 그리고 독일어는 자 연도를 표시할 때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임야를 동시에 쓰시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이 연도만 쓰시면 됩니다.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은 독일어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연도 앞에는 임야를 동시에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연도만 쓰시면 충분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거 불가능합니다. 영어랑 독일어는 이런 거 맞지 않답니다. 독일어로 연도를 표시할 때는 제가 표시해드린 1번이나 2번만 표시해서 여기다가 임야를 괄호안에 넣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시간 100년 세기가 나올 겁니다. 21세기에라고 할 때 21세기에라고 할 때 결론은 이 단계를 거쳐서 21세기에라고 할 때 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의 21세기에라고 하는 에를 만들어 줄 겁니다. 보신 부분에서 전치사 인과 안을 쓸 시간 명사를 잠깐 보셨습니다. 교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교재 보시면은 교재 자 5페이지 가시면은 5페이지에서 금방 저랑 확인하신 부분은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을 제가 한 번에 모아서 보여드린 거고 교재에 대해서 제목 아래서 해당 대가 되는 단어를 잘 나와 있습니다. 신체가 남자면 남자일 겁니다. 할아버지부터 오른쪽 밑에 손자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2번에 동물이 나옵니다. 동물은 다스티어, 동물은 동물이라고 할 때 티어라고 하는 중성명사인데 동물이라는 단어의 복수는 티어레가 됩니다. 많은 동물들이라고 해서 교재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das Schwein, die Katze, das Pferd을 제외하고 동물 짐승은 전반적으로 남성이라는 성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교재 6페이지 가시면은 시간 명사 나옵니다. 왼쪽에 하루도 되고 날도 되고 낮도 되는 시간 명사 대어탁부터 아벤트까지 나오고 오른쪽에 우리말의 에라고 하는 조사를 보시는 것처럼 독일어는 각각 안과 댐이 축약해서 만든 암으로 통일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자 명사가 되고 예외적으로 밤이라고 하는 표현만 in der Nacht라고 해서 밤중에는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부사 보입니다. morgens 아침에 아침마다 abends 저녁에 저녁마다인데 이 부사들은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아침에 아침마다 일회적인 해석으로 아침에라는 것도 가능하고 반복으로 아침마다 주스 먹습니다. 저녁마다 독일어 학원에 갑니다. 반복을 표시할 때도 가능하고 문맥에서 그 부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요일 명사 나옵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 모두 남자라는 성을 가질 거고 우리말에 에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금방 보셨던 것처럼 전치사 안 다음에 남자 3격 정관사 대 및 축약에 따라서 결론은 우리가 보고 쓰는 형태로 암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줄 거고 우리말에 에라는 단어 독일어 요일 명사는 암을 써야 됩니다. 5번에 가시면요. 자,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나옵니다. 독일어는 시간 명사, 남자 명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야누아부터 데체ம்ப어까지 12월 달까지 남자 명사가 되고 우리말에 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론은 인 다음에 남자 3격 정관사 대에 축약돼서 보시는 것처럼 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1월 달에 임 야누아, 11월 달에 임 노베메가 되고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남성이 아닌 시간 명사 밤이라고 하는 디 낙트 보이고 주라고 하는 디 포해 보이고 다스 포해인데 주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계절 나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남성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말에 에라고 하는 표현을 전치사 인 다음에 남자 3격 정관사 대 및 축약해서 결론은 글말 모두 축약 형태로 임을 쓸 거고 봄에 임 프릴링, 겨울에 임 윈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7번에 날씨 단어 나옵니다. 날씨라고 하는 단어, 날씨는 사실 중성이라는 성을 가지는데 날씨는 정작 다스웨터 중성인데 날씨 표현 어휘들은 남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어 레겐부터 마지막에 대어 타이푼까지 날씨 표현 단어들,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씨 표현 어휘들 남성이라는 성을 가집니다. 8번에 방이 나옵니다. 동쪽은 대어 오스텐부터 북쪽은 대어 노덴이 될 거고 우리말의 방이 동쪽에 서쪽에 북쪽에 에라고 하는 표현 전치사 이인 다음에 남자 3격 대어 데스 댐이 축약해서 결론은 보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말의 에를 만들 겁니다. 동쪽에 임 오스텐 북쪽에 노덴이 될 겁니다. 9번에 술 나옵니다. 맥주 5비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술은 남성이 맞습니다. 저희 교재 7페이지까지 남자 명사가 나올 거 8페이지도 계속 남자 명사 나올 겁니다. 10번에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 베르프, 데어 베르프 직업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 데어 베르프가 되고 복수명사 나왔습니다. 베르페 직업들, 베르페 직업들이 되고 그리고 역할이라는 단어 롤레입니다. 디롤레 역할입니다. 역할의 복수 롤렌이 보입니다. 직업들과 역할들 나옵니다. 직업들과 역할들 쉽게 직업 명사들을 말할 겁니다. 안게슈텔테 직장인이라고 하는 남자 명사고 또 오른쪽에 아래에 불후에서는 외래어랍니다.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프리셔라고 있는 미용사라고 하는 직업까지 모두 남자 직업이 10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1번에 가시면은 자 남자 명사 마지막 어미들입니다. 11번에 노맨 미티저 엔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멘 밑에서 엔둥이 나옵니다. 11번에 엔둥은 어미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런 어미를 가진 명사들이 남자 명사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노멘 밑에서 엔둥 이런 어미를 가진 명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무스부터 자 이스무스는요 어떤 주의라고 해석되는 단어들입니다. 이스무스부터 남자 명사 예가 되는 단어 대표적인 거 나와 있을 겁니다. 이스무스로 끝나도 남자 명사가 맞고 링 이히 오 에어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가 되는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독일어 단어를 읽으실 때 항상 주의하실 게 정관사와 독일어 명사와 우리말 세 개를 같이 연결해서 항상 읽으셔야 됩니다. 정관사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명사를 읽으실 때 1번, 2번, 3번 순서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교재 18페이지까지 남자 명사에 대한 정리가 나오고 9페이지 가시면은 여자 명사가 나옵니다. 1번에 여자 명사, 신체가 여자면 당연히 여자가 맞을 건 예외적으로 메테는 따로 진하게 표시했고 이 설명은 곧 마지막에 보시게 될 겁니다. 메테는 제외하고 나머지 명사는요. 신체가 여자면 여자 명사 맞습니다. 이번에 가시면은 식물 나무가 나옵니다. 장미라고 하는 로제부터 키퍼라는 소나무까지 소나무 어쩐지 이미지상 소나무 남성일 것 같은데 여성이랍니다. 식물 나무 꽃들 독일어는 남성으로 구분하고 나무라고 하는 단어 자 나무는요 나무라는 단어는 정작 남자 명사가 맞긴 합니다. 나무의 복수 보이메가 교시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블루메는 꽃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디 블루메 꽃일 겁니다. 단수명사 블루메가 복수가 되면 블루맨이 된답니다. 대어 다음 나무의 복수 보이메 나무들 디블루메 꽃이라는 단어의 복수 보이메가 보입니다. 나무와 꽃들은 식물일 겁니다. 나무와 꽃 식물들은 보통 여자 명사라는 성을 가집니다. 3번에 보시면은 직업명사 나옵니다. 자 남성 직업 명사를 아셔야 됩니다. 남성 직업에다가 이인을 붙이면은 여자 직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성 명사, 여성 직업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단어부터 건축가까지 오른쪽에 여자 명사로 만든 형태가 나올 거고 자 의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자를 만들 때 umlaut 붙이고 마지막에 이음 붙이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말러와 무지커 여기 아가 있고 우가 있지만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말러링과 무지컬이는 umlaut 쓰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사만 여자 명사, 여자 의사가 될 때는 as 됩니다. 교재 10페이지 가시면은 자 동사와 명사를 만드는 걸 파생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는 자 다라고 하는 해석을 붙이면 보통 동사가 될 겁니다. 빠른 동사, 무언가를 빠른 동사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갑니다. 우리가 무언가 교통수단 타고 갈 때 파렌 쓸 거고 사실 파렌 동사에 지하철이 10시까지 운행됩니다라고 할 때 운행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파렌 동사 운행되다 무언가를 타고 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타고 갈 때도 파렌 쓸 수 있고 교통수단이 운행됩니다라고 할 때도 파렌 쓰는 거 가능합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die Fahrt 타고 가기 운행이라는 뜻이 그래서 가능합니다. abfahren 출발하다일 겁니다. abfahren 출발합니다. 명사에다가 하다 붙이면 동사가 될 겁니다. abfahren 출발합니다. abfahren 출발하고 ankommen은 도착합니다. ankommen 도착합니다. 라스텐이라는 동사 쉬다, 휴식하다라는 동사 나옵니다. 라스텐 쉬다, 휴식하다가 됩니다. 슈라이벤 쓰다일 겁니다. 쟤는 당연히 보다가 될 거고 아바이텐 우리가 잘 아는 동사입니다. 일하다가 나오고 안트보텐 대답합니다. 그리고 툰이라고 하는 동사 우리가 아는 동사 마헨과 같은 동사입니다. 툰은 무엇을 하다라고 할 때 하다, 무엇을 하다, 행하다라고 할 때 툰이라는 동사 씁니다. 이런 동사가 명사를 만들 때 어간 가지고 명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간으로 명사를 만들 때 왼쪽에 잘 나옵니다. 어간으로 명사를 만들 때 보시는 것처럼 단어 끝이 태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독일어는 여자 명사로 구분한답니다. 동사가 명사를 만드는데 단어 끝이 태입니다. 그러면은 여자 명사로 구분한답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주행이란 동사 무엇을 찾다가 됩니다. 리벤 동사, 사랑하다라는 동사 저희가 잘 알 겁니다. reisen 여행합니다. sprechen 말하다 라고 할 때 sprechen 쓸 거고 geben 주다일 겁니다. 이런 동사들이 명사를 만들 때 그때 자기들의 방식은요. 어간 가지고 명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왼쪽에 나옵니다. 동사 어간이 명사를 만들었는데 단어 끝이 에로 끝나면은 여자 명사라고 구분합니다. 동사 어간이 명사를 만들 때 마지막 에로 끝나면은 여자 명사로 구분합니다. 이제 저희 교재 10페이지 4번에서 동사가 명사를 만들 때 단어 끝이 태로 끝나거나 단어 끝이 에로 끝나면은 여자 명사일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안내가 나옵니다. 아래 5번에 가면은 여자 명사 나옵니다. 노멘 및 디저 행동 이런 어미를 가진 명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로 끝나는 것부터 하이트, 카이트, 오른쪽에 단어가 잘 나와 있고 그리고 11페이지 가시면은 같이 나옵니다. 이온, 샤프트, 아이, 테트 그리고 또 아래 가시면은 이가 우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우어, 엔까지 해서 여자 명사 단어들이 교재 11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고 여자 명사가 사실 개수를 따지면 제일 많긴 하답니다. 11페이지까지 여자 명사 어미들이 나와 있고 교재 12페이지 가시면은 동사가 명사를 만들 때 자 저희가 아는 거 나옵니다. 동사가 그대로 명사가 되면 중성 명사가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SN, das Essen, Leben, das Leben, schlafen, das Schlafen 식으로 이런 동사가 많으면 참 좋겠네요. 이런 명사가 많으면 동사를 그대로 명사로 만들면요. 동사가 알파벳 변화 없이 그대로 명사가 되면 독일어는 중성명사로 구분합니다. 동사 그대로 명사가 되면 중성명사가 될 겁니다. 이제 명사가 되면 이 정도 해석 붙이면은 단어 붙이면 명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SN 동사 먹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명사가 되면 다스에서는 식사도 되고 나중에 음식도 될 거고 레벤 살다 생활하답니다. 레벤은 생활이 될 거고 자 슐라펜 잠자기 레언이라는 명사 동사가 명사가 되면 다스레는 공부 또는 학습이 되겠죠. Das Lesen 읽기, Das Schreiben 쓰기, Das Sprechen Pants 말하기 할 때 말하기라는 단어가 될 거고 Das Kochen 요리하기, Das Tanzen 춤추기, Das Trinken 마시기가 될 거고 Das Rauchen 담배 피우는 거니까 흡연이라고 하는 명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11페이지 1번에서는 동사가 그대로 명사가 되면 중성명사가 된다는 다양한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면은 중성명사 축소형 어미라고 해서 hand과 line으로 만들어진 4개의 명사들이 나오고 이 부분은 금방 저희가 보던 보조자료에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12페이지 2번입니다.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사를 작은 명사를 만들고 싶으면 독일인들은 hand 또는 line부터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들고 싶은 명사에 우가 있으면은 그때 hand 또는 line이 만나게 되면 umlaut로 바뀝니다. 각각 umlaut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에로 끝난 명사가 hand과 line을 만나게 되면 에를 생략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명사는 중성이라는 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명사는 언제나 단수, 복수가 같아집니다. 고양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이는요. 자, 우리가 아는 일반 고양이는 카츠가 맞을 겁니다.
고양이를 어린 고양이, 아기 고양이로 만들고 싶습니다. 고양이를 작게 만들고 싶으면 글자를 작게 쓰면 안 되고 보통 hen을 붙입니다. hen이 붙었습니다. 앞에 명사에 아, 오, 우가 보이면은 umlaut를 붙여야 되고 카체는 마지막이 에로 끝납니다. 에로 끝나는 명사가 hen을 만나게 되면 에를 생략해서 어린 고양이, 귀여운 새끼 고양이는 캐칭이 될 거고 hen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성이 됩니다. 무조건 중성입니다. 단어 뜻으로 추측하면 곤란합니다. hen이 붙으면은 작은 명사가 된 거라고 이해하고 무조건 hen 때문에 중성이 되고 고양이가 2마리 이상 복수가 되면 그때는 복수 정관사 D로 바꾸되 명사는 같은 단어 그대로 씁니다. 고양이들은 D, catchen이 됩니다. hen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첫 번째, methen이 보일 건데 이 단어는 본래 자기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명사가 아니고 아래 나와 있는 명사가 있습니다. 다소 우리말 발음하기 좀 내키지 않는 단어인데 marked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에 있었답니다. 이제는 쓰지 않는 옛날 단어거든요. 심부름하는 작은 여자애를 만들고 싶었답니다. marked를 작은 명사를 만들 때 명사를 작게 만들 때 hen을 붙일 거고 앞에 보시다시피 아가 나올 겁니다. 아가 보이니까 umlaut 붙일 거고 발음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킨다고 해서 중간에 그 발음에 걸리적거린다고 여기시는 얘를 탈락시켜서 methen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methen은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명사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marked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명사입니다. hen이 붙어서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성이 되고 독일어 명사의 성을 추측할 때 우리말 상식으로 찍으면 곤란합니다. 항상 어미를 먼저 보셔야 되고 해석이 뭐가 되건 hen이 붙으면 무조건 중성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hen이 붙는 단어 가장 유명한 4개 단어 나옵니다. methen, catchen, 그리고 hoischen, blimsen이 나오고 아래 가면 line을 붙여서 작게 만드는 명사 대표적으로 4개 나옵니다. das Tischlein, das Rechlein, das Fräulein, das Blimsen이 나오는데 꽃은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엄청 중요한 문법은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부분이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이쪽은 독일어 하시면서 다양한 예문 통해서 충분히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해석이 뭐가 되건 명사 끝이 hen 또는 line으로 끝나면은 첫 번째 큰 명사를 작은 명사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나 무조건 100% 예외 없이 중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단수 복수가 같습니다. 아래에 제가 예문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dürfen 동사 해도 된다라는 화법 조동사 본 적 있을 겁니다. 주어에 따라 인칭 변화할 때 ich darf, du darfst, er darf가 될 거고 언제나 주어가 당연히 동사를 바꿔야 될 겁니다. 주어 일격 자리에 대명사 ergs가 나오거나 또는 3인칭 명사가 나오면은 dürfen은 항상 darf가 돼야 됩니다. 밑에 unser Maxen darf ist Fernsehen 나옵니다. Fernseh는 TV보다라고 하는 분리동사가 나왔는데 화법 조동사 다음에 무조건 모든 동사는 동사는 그대로 써야 되니까 동사는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앞에 주어가 보입니다. Maxen이 명사니까 주어가 다고 일격이 맞을 건데 주어 Maxen 나왔는데 Maxen을 오른쪽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Maxen이라는 단어 사전 찾으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막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에도 hen과 라는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귀여운 막스라고 엄마가 막스를 귀염둥이로 만들어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손자들에게 강아지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이기도 합니다. 사람 이름에도 쓸 수 있습니다. 막스를 귀여운 어린 막스로 만들 거면 hen을 붙이고 아가 있으니까 아 음라가 돼서 그 유명한 맥슨이 됩니다. 우리 맥스 이제 TV 봐도 돼 엄마가 허락하실 때 막스를 귀엽게 작게 만들 때 맥슨 만들 수 있고 사람 이름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심심하면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이름에 아오가 있으면 더 재밌긴 하겠네요. 여기까지 명사 파트에서 교재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보셨고 교재 13페이지부터는 실시간 하이브리드 수업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